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아마 지금은 총리실에서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지 않는 뉴스가 있는데요. 사퇴하고 출마한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성 의장님, 예.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보수 진영의 대통령 후보는 국민의힘 쪽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총리했던 사람, 법무장관 했던 사람, 노동장관 했던 사람 이렇게 국무위원 셋이서 나오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안철수 후보가 그분들 다 나올 자격이 없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말하긴 예, 했습니다만 예. 네. 결국은 결론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도 조금 결국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지금 임기를 채우지 못한 정부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 아니냐. 네. 근데 그 무게감은 또 다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는 것이 국민의힘에게 과연 그렇게 득이 되는가? 저는 아직도 의구심이 있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원하는 지지하는 분들 분명 있긴 있죠. 네.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불출마를 해요. 네. 출마를 안 하시면 그분들이 에이 한덕수 안 나왔네 그럼 나 투표 안 해야지 이럴까요? 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분들은 어차피 보수 지지층이고 어차피 네. 국민의힘 지지층인데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분들의 판단에 의하면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건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그 일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직 정치 무대에서 뭔가 치열하게 지금 맞수 토론, 다자 토론, 막 조별 토론하면서 지지가 막 요동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검증의 무대에 섰을 때 그 정치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지로 엄청나게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한 사람을 뭔가 퓨어해 보이니까 되게 이 사람이 경쟁력이 높아 보이는데 막상 그 사람이 이 링 안으로 들어오면은 확 달라지거든요. 물론 거기서 잘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 미지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주수라고 해놓으시고 왜 예단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예. 자 구체적인 얘기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출마는 국정농단이다. 선거 캠프에 대해서도 그런 일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법부가 바로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 아주 강한 말을 했던데요. 그냥 정치적 레토릭으로 봐주십시오. 레토릭이다? 그냥 네. 그거에 대해서 한덕수 비서실장 사퇴하셨죠. 네. 비서실장 사퇴하셨고 그런 분들이 이제 캠프 준비하러 나간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네. 그거에 그러니까 대해서 사퇴를 하라고 지시했다면 그게 이제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죠. 비서실장이 사퇴하라고 사퇴했을까요?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정말 사퇴했는지 핸드폰까지 들여다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네. 전 그거는 그냥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공격해야 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국무총리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를 하지 않고 나오려는 거니까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비판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네. 허재석 대변인님께요. 한덕수 대행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할 것이 이제 확실해졌다고 보고 그 출마 선언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될까요?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네. 저희 당의 그 경선 선거관리위원으로서는 당밖에 무슨 후보가 나와서 하겠다는 걸 언급하기는 되게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네. 어떤 지도자건 대한민국에 좀 비전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비전. 21세기 선진국으로 거의 이제 진입한 대한민국이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난제들의 직면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을 이렇게 풀어 나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을 네.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어떤 캐치프레이즈 네. 또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 네. 그런 걸로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반 이재명은 그건 다 깔려 있어요. 이제 국민들이 네. 이게 충분히 아세요. 네. 왜 안 된다는 건지. 그러면 그건 됐고 그거 플러스 이제 뭔가 이제 저는 원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예컨대 사퇴했으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네. 다시 성장, 호가다, 호가 다시 한국을 성장, 네. 그로우스 어겐 그거였거든요. 근데 뭔가 좀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후보들도 다 지금 저희 당 후보들도 하나씩은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지만 네. 지금은 아직 이제 찬탄 반탄 이런 거가 이제 기사가 되다 보니까 덜 각인도 있습니다만은 네. 한덕수 대행도 만약에 나오신다면
그런 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민들이 아 저분이 되면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그런 거 개헌만 가지고는 전 좀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이제 비전 제시가 이제 개헌 플러스 비전 제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비전 제시가 좀 강하게 나오면 좀 허황되게 보일 때가 있고요. 비전 제시가 너무나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들로 갇혀 있으면 희마리가 좀 없어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 중간 지점 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찾기가 쉽지 않지만 그게 이제 민심을 읽는 거지 않습니까? 민심을 읽는 실력과 힘이다. 네네. 그러니까 잘 살아보자 이런 것은 네. 지금 보기에는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그때는 정말 절실하게 마음에 와닿는 거잖아요. 네. 너무 못 사는데 네.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데 실제로 막 초가집 막 없어지고 네. 뭐 네. 그런 것들이. 근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그 민도에 비추었을 때는 이런 정도의 그 목표를 제시했을 때 국민들이 아 마음으로 와닿고 아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다. 네.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실력인 거고 한덕수 대행은 사실은 누구보다도 유리한 위치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을 전체를 국정 경영을 해봤고 총리도 하셨고 뭐 그랬었던 분인데 네. 거기서 실력을 보여주셔야 되겠죠. 근데 과거의 예를 보면 이제 한덕수 대행도 지금은 무소속으로 나올 것이 확실해 보이지만 네. 나중에 국민의힘하고 이제 단일화를 이루면은 어찌 됐든 국민의힘 후보가 될 공산도 있잖아요 현재로서는.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비전을 슬로건으로 만드는 솜씨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족탈불급이에요. 민주당은 뭐죠 지금? 아니 과거의 선거에서 보면 민주당 거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네. 국민의힘은 좀 그런 거에서 열정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럴 경우가 있었어요. 수긍하십니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예,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대비가 있습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여도연구원장이 윤희숙 네. 원장이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이제 굉장히 그 인사이트가 있고 또 그 이런 것들의 경험이 많고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은 주장이 굉장히 세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되게 이제 이렇게 많이 아우르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럴 경우가 있는데 괜찮으십니까? 근데 이제 그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네. 윤희숙 원장은 지금 이제 본인한테 딱 맞는 지금 역할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대편을 힘을 느끼게 하는 그런 능력도 있으시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임차인입니다. 전세 임차인 그런 어떤 뭐 한마디가 이제 와닿았었던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네. 예. 그런 그 거. 한마디를 만드는 솜씨도 있으시고. 네네네.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지금. 자 이번에는 여러분께서 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른바 빅텐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 회장님, 그래서 네. 결국은 한덕수 대행 출마 이건 그 다음에 단일화, 그 다음에는 빅텐트 이 세 단어가 항상 같이 다녀요. 한덕수 단일화 빅텐트 세 글자로 된. 그래서 이제 빅텐트 안에 뭐 이준석 당연히 그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또 이낙연 전 문재인 정부 때의 총리 호남 인사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그쪽 반응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낙연 전 총리가 진짜 그 선택까지 하게 될 것인가? 네. 저는 왜냐면 그분의 정치적 기반은 호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지사도 하셨고 네, 호남에서 전남에서 국회의원 4번 하셨고 네, 그거 어떻게 보면 총리도 이제 호남 출신 인사 배려 차원에서 또 되셨고 총리도 잘 하셨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호남 기반으로 하셨다가 이제 작년에 당을 나가신 건데 네, 근데 지금 호남 민심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뭐 완벽한 호의를 보내고 계시는 않죠. 네. 근데 그게 호남 민심이 보내고 있는 메시지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 야, 국민의힘으로 가야 된다가 아니라 네. 민주당 너네 좀 더 똑바로 해. 너네 좀 더 포용력 있게 해. 너네 너무 좀 더 다양한 목소리 좀 받아들여라고 계속 지금 그 혼내고 계신 건데. 애정어린 비판이다. 예. 호남은 사실 그렇잖아. TK가 대구에서 뭔가 국힘을 좀 할 때도 네. 애정어린 뭔가 비판으로 뭔가 혼내시는 거지. 네. 그러면서 대구가 결국 민주당을 선택해 주진 그런 경우 많지 않잖아요. 네. 근데 호남도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근데 그거 알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가 갑자기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하겠다? 빅텐트에 들어가겠다? 이런 역할은 할 수 있는 거죠. 가령 이재명 후보에게 90% 가까운 몰표가 예상됐었으나 이제 이낙연 후보가 가령 한덕수 빅텐트에서 같이 힘을 합하면 이재명을 갈 그 표의 퍼센테이지가 90이 아니라 70, 뭐 60 이렇게 재조정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그 정도 수치까지는 아닐 거라고 봐도 일부 네. 뺏어 가겠죠. 네. 일부 뭐 한 5%에서 10%라도 뺏어 가겠죠. 네. 근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손을 잡는다? 그러면은 저는 그만큼 그 이낙연 전 총리는 이재명 후보하고 좀 감정적인 앙금이 있다 뭐 이런 분석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사실 그 정도의 앙금이 있어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럴 수도 있지 않겠나 예측을 하는 건데 네. 저는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낙연 전 총리의 정치적 30-40년이 그냥 무너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쌓아왔던 거를 자기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 사람들이 국민의힘과 손을 잡는다고? 이재명 그래 우리도 이재명 후보 지금 비판하고 혼내고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안티 때문에 국민의힘과 손을 잡는다고? 전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호남 민심은 이낙연 후보를 뽑아 줌으로써 그 표를 좀 갉아먹을 수 있죠.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 역할 때문에 본인이 쌓아왔던 거를 다 저버린다. 그래서 저는 이낙연 전 총리가 끝내 선택을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준석 후보는 좀 다르죠. 관훈 토론에서 네.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에 책임 있는 사람들과는 함께 하기 싫다. 안 하겠다는 얘기를 좀 애둘러서 얘기를 그러니까 했어요. 사실 비상계엄과 네. 대선에 책임 있는 사람, 그 조기 대선에 책임 있는 사람들 예. 여기 지금 2명 중에 이제 김문수 후보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전에 뭐라고 했냐면 한동훈은 싫다라고 또 했어요. 아, 그랬어요. 한동훈과 이재명은 뭔가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상 이준석 후보는 말 그대로 국민의힘과 차단을 한 거죠. 네.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사람 아웃. 네. 그리고 한동훈 아웃. 네. 한동훈은 왜 그렇게 또 싫어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사실상 국민의힘과 단일 안 하겠다고 말을 한 건데 네. 근데 만약에 저는 지금 지지율이 아까 말씀드린 국민의힘 후보 최종 나오고 한덕수 권한대가 단일화하고 네. 그런 다음에 이재명 그 1인 이준석 이 3자 구도 지지율이 나왔을 때 네. 이준석 후보가 판단을 그때 하겠죠. 아. 그때까지는 절대로 단일화 얘기 안 할 겁니다. 아. 우리는 완주한다. 성 회장님이 이준석이라도 지금 그렇죠. 판단- 지금 절대 얘기 안 하죠. 얘기 안 왜냐면 하고. 자기 몸값 키워야 되고 네. 그리고 딱 봤는데 지지율이 나왔는데도 합쳐봐야 못 이기겠네. 그러면 자기는 완주하면은 그냥 완주로 간다. 완주하면 자기는 그 정치적 자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잘 나와서 10%까지 나온다. 네. 그러면은 차기를 도모하기에 정말 큰 지금 세석짜리 정당에서 더 큰 정당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자산이 될 거기. 전국 선거 한번 치르는 게 어마어마한 경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절대로 사퇴 안 하죠. 절대로 단일화 안 하죠. 근데 본인과 뭔가 합쳤을 때 해볼 만한 지지율이 나온다? 그럼 그때 고민이 깊어지겠죠. 근데 그런 지지율 안 나오고 그런 아직 그런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무조건 난 아니다. 난 안 해. 그리고 그 조기 대선 그 자기가 계속 얘기했던 그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으로서 이 사람과 손을 잡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본인의 색깔도 흐려지기 때문에 절대 한덕수든 누구든 최종 결정될 때까지 이준석은 절대로 아무 얘기도 안 할 겁니다. 나는 무조건 고. 그게 전략적으로 맞죠.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단일화가 아무튼 뭐 단일화하고는 있지만 단일화를 누구로 단일화하느냐 이게 이제 결정적인 문제거든요. 그 단일화가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일화하기 직전까지 양쪽 캠프에는 이 많은 그 지지자들이 현역 의원을 포함해서 이제 진용을 갖추고 있는데 이 두 진용이 이렇게 합한다. 그건 아마 지금 여기 당뇨와 계시지만 당 내부에서도 절차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일반인들은 알 필요도 없고 뭐 그런 문제들이지만 깨알 같은 절차에 관한 것들이 왜 한두 가지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후보들끼리 결단을 하면은 통 크게 또 단일화를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럴 경우에 단일화 어떤 걸림돌이 있다고 보세요? 가령 당 안에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와 당 밖에 있는 한덕수 후보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전당대회 이후에 처음 나오게 될 여론조사 결과 굉장히 중요할 거. 그때 이제 그 3자 구도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도 네. 그랬을 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이재명, 국힘 그리고 한덕수. 네, 네, 네. 이준석은 나오기는 하겠지만 네. 이제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네, 되고. 네, 네. 네. 근데 어쨌건 최근에 나오는 그 3자 구도 또는 4자 구도의 그 변화의 가능성들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 합치면 육박하는 것까지 나오거든요.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육박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국민의힘 근접하는. 최종 후보와 한덕수를 합하면 이준석까지 합하면. 이준석까지 합하면. 네, 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지지율이 네. 저희 당 후보가 많이 앞서가는 것으로 나오느냐, 네. 아니면 여전히 비슷하거나 한덕수 대행이 더 높은 것으로 나오느냐,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추이가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겠네요.
어쨌건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 각인이 되면 네. 그러면 압박이 굉장히 세지겠죠. 양측에 이건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네. 근데 그렇게 시간이 얼마 걸림돌이 없잖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걸림돌이 볼 때는. 없다. 왜냐하면 이건 네. 이미 여러 번 해봤지 않습니까? 해봤다. 노무현 정몽준 때는 초유의 일이에요. 그 여론조사로 후보를 단일화하는 게 말이 돼? 이러던 시절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최근에도 오세훈 안철수도 했었죠. 그다음에 박경선, 박원순 그 서울시장 그때도 이제 했었죠. 여러 번의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문항을 어떻게 하느냐 요런 게 이제 걸림돌이겠지만 네. 토론회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이틀 하고 그러면 사실 할 수 있는 것이고 사흘 만에 할 수 있다. 다른 방법이 없고 여론조사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고 뭐 콘클라베 방식으로 그 국민의힘 최종 후보하고 한덕수 대행을 방 하나 안에다 집어넣고 단일화 하기 전까지는 문 열어주지 말자. 진짜 차이가 많이 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게 이제 옛날에 문재인 안철수 방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 어디 달개비인가 거기 모여가지고 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는 막 그 굉장히 그 썩은 표정으로 나오셨고 그래서 나중에 미국 그 투표한 날 미국 갔고 그랬지 네. 않습니까? 유세도 네. 딱 한 번밖에 안 네. 하고. 네. 근데 하여간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보고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다 제가 볼 때. 네. 마음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5월 10일이 후보 등록인데 그 이전에 단일화를 마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아마 저희 당 지지자들은 그걸 강력하게 요구하시겠죠. 뭐 수천만 장에 달하는 홍보물도 바로 인쇄에 지금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저도 오늘 그 기자분들이 그 물어보는 얘기 들었는데 네. 그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게 언제까지 그 공보물을 제출해야 되는 건지. 인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워낙 많은 분량이어서 그냥 하루 이틀 사이 뚝딱 해낼 수 있는 이제 인쇄물이 아닌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의 기호 2번 후보 이름 다 적어서 그것이 이제 그 프린트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공란으로 남겨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5월 10일, 11일 그때 후보 등록도 해야 제대로 된 기호를 받을 수 있다. 네. 한덕수가 됐든 뭐 김문수가 됐든 한동훈이 됐든 말이죠. 네, 네. 그 이낙연, 이준석 그 잠깐 제가 네네 그 빅텐트. 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 출입했을 때 네. 비서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광옥 예. 전북이죠. 네. 그다음에 당 대표 그때 새천년 민주당 대표가 한화갑 전남이죠. 예. 네. 그러니까 DJ 정부의 왼팔 오른팔이었어요. 예, 그분들이. 그렇죠. 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2012년에 대통령 선거할 때 다 네.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어요. 그렇네요. 그 왜 그러냐? 네. 그때도 이미 친문 세력들은 네. 과거 이제 동교동계 DJ 정부가 표방했었던 것과는 인적 구성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너무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분들은. 예. 본인들은 자유민주주의, 의회주의라는 거기에 입각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살아온 가치를 저버린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네. 때. 근데 똑같아요, 저는. 더하죠. 지금 이재명 민주당은 그 친문 그때보다 훨씬 더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애정을 가지고서 호남이 비판하시는 거라고 하지만 그 비판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훨씬 넘어섰다고 이낙연 총리 보실 거예요. 네. 이건 고쳐 못 쓴다. 그러면 이낙연 총리는 저는 합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예. 이준석 후보는 네. 안주를 한다는 게 그냥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현실. 5월 이제 우리 성 기자께서 5월 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선거 운동은 어쨌건 조직도 있어야 되는 거고 자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15%못 넘으면 보전도 받지 못해요. 예. 보전도. 네. 그랬을 때 절반은 받지 않나요? 네? 10에서 15면 절반 받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랬을 때 그 현실적인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사실 10% 넘는다는 것도 사실 그렇게 현실적으로 보면 네. 그 쉬워 보이진 않죠. 엄청난 제가 볼 때. 일입니다. 예.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보수의 적자가 되는 게 결국은 나중에 장래를 도모하는 제일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저는 빅텐트에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결국 높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빅텐트로 다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